안녕하세요. 삼성선물에서 짬내서 뽕 뽑는 방송 삼성짬뽕 옥지입니다. 올해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한 단어는 2차전지인데요. 투자하지 않으셨더라도 뉴스를 통해 다들 한 번씩은 접해보셨을 것 같습니다. 혹시 도대체 2차전지는 뭐고 양극재는 뭐고 리튬은 뭐길래 이렇게 난리야 하고 생각하셨다면 제대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를 낱낱이 해부해보겠는데요.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2차전지가 뭔지 몰라서 돈 버는 타이밍을 놓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최근 전기차와 함께 배터리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양극재가 주목받았고 2차전지 수혜주로 지목된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는 올해 들어 주가가 각각 6배, 15배 뛰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2차전지와 양극재가 주목받는 가장 큰 이유는 전기차의 급격한 성장세 때문인데요. 세계 전체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 비중은 2017년 1% 선에서 2022년 13%까지 치솟았고 2035년에는 90%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7월 26일 에코프로가 장중에 153만 원을 넘기자 코스닥 시장의 하루 거래 대금은 26조 원을 넘기면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널뛰기가 심하자 에코프로는 등락폭이 커 코인이냐는 비아냥도 들었는데요. 이번 에코프로 과열 열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기에 오늘은 급등 사태 자체보다는 기본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에코프로는 뭘 파는 회사이고 2차전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우선 에코프로비엠은 2차전지의 핵심 소재인 하이니켈계 양극재 기업입니다. 2차전지, 하이니켈, 양극재 세 단어 모두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2차전지는 간단히 말하면 충전과 방전을 통해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입니다. 따라서 한 번 쓰고 버리는 1차전지에 비해서 경제적이고 환경적입니다. 현재 2차전지 시장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주로 사용되는데요. 리튬이온 배터리는 가벼우면서도 높은 용량으로 구현할 수 있어 가전과 전기차, 발전소 등에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이니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이니켈 배터리는 양극재에 들어가는 니켈 함량을 60%에서 70%가량에서 80에서 90%로 크게 높인 배터리를 말합니다. 하이니켈 배터리는 한때 꿈의 배터리로 불리기도 했는데요. 니켈 함량이 높은 양극재를 사용할수록 에너지 밀도가 높아져 전기차 1회 충전 시 주행거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에코프로비엠이 몇 년 전부터 주목받기 시작했던 이유도 하이니켈에 있는데요. 에코프로비엠은 글로벌 양극재 제조업체 가운데 유일하게 하이니켈 NCM과 NCA를 모두 생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NCM과 NCA는 양극재 종류 중 하나입니다. 아까부터 궁금했는데 도대체 양극재가 뭔가요? 하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양극재는 리튬이온 배터리의 4대 구성 요소 중 하나입니다. 양극재는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기에 배터리 원가의 약 4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양극 활물질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배터리의 용량과 전압이 결정되며 양극재는 통상 5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이루어진 NCM과 니켈, 코발트, 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NCA가 대표적입니다.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NCM 양극재의 경우 니켈 함량을 30%, 50%, 70% 등으로 조절 가능하지만 NCA는 대부분 니켈 함량이 80% 이상으로 높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니켈 함량이 높을수록 더 높은 난이도의 기술력을 요구하는데요. 안정성을 담당하는 코발트나 망간의 비중을 줄이면서 니켈의 함량을 높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리튬과 망간 산화물로 이루어진 LMO, 리튬과 코발트 산화물로 이루어진 LCO도 있습니다. 중국 전기차 브랜드로 많이 들어보셨을 BYD는 리튬, 인산, 철로 이루어진 LFP 양극재를 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NCM이고 LFP가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CATL이나 BYD를 비롯한 중국 전기차, 배터리 업체들이 LFP 양극재를 사용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니 해도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리튬이온 배터리는 리튬을 제외한 원소 개수에 따라 3, 4원계 배터리와 2원계 배터리로 나뉘는데요. 3원계는 에코프로비엠이 주력으로 하는 NCM과 NCA가 대표적이고 2원계는 LFP가 메인입니다. 3원계와 2원계의 장단점은 명확합니다. NCM의 장점은 주행거리가 길고 무게가 가볍다는 것인데요. 이는 니켈과 코발트가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니켈은 에너지 밀도를 좌우하고 코발트와 망간이 화학적 안정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높으면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좌우할 수 있고 이것이 곧 주행거리를 좌우합니다. 다만 높은 가격과 낮은 안정성은 단점입니다. 코발트는 매장량이 극히 적고 생산량의 60% 이상이 콩고에 집중돼 공급 안정성이 낮습니다. 이에 배터리 제조사들은 니켈 함량을 80에서 90%까지 늘린 하이 니켈 배터리로 코발트 의존도를 낮추고 있지만 니켈 또한 톤당 2만 달러가 넘는 수준이라 LFP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게다가 3원계는 2원계 대비 화학적 구조가 불안정해 충격이나 고온 상황에서는 열폭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열폭주가 일어난 배터리는 화재로 이어지기 쉬워 전기차의 불안 요소로 꼽히고 있습니다. 반면 LFP의 장점은 NCM과 정반대입니다. 핵심 소재인 철은 지구상의 가장 풍부한 소재 중 하나로 이를 활용한 LFP 가격은 3원계 대비 약 30% 이상 저렴합니다. 또한 LFP는 원소 결합이 안정적이며 배터리 과충전이나 과방전으로 인한 화재 위험성이 낮은 편입니다. 다만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게가 무거워 1회 주행거리가 짧은 점이 단점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짧은 시내 주행 비중이 높고 가성비가 중요한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LFP 배터리를 주로 탑재하는 것입니다. 3원계 배터리와 2원계인 LFP 배터리의 또 다른 차이점은 사용하는 리튬 소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FP 배터리는 탄산 리튬을 사용하지만 3, 4원계 배터리는 탄산 리튬을 가공한 수산화 리튬을 사용합니다. 수산화 리튬이 탄산 리튬보다 니켈과의 합성이 쉽기 때문인데요. 니켈 함량이 90%에 육박하는 하이니켈 배터리에는 대부분 수산화 리튬이 적용되는 편이며 주로 주행 가능 거리 500km 이상의 전동차를 지칭하는 3세대 전기차에 사용됩니다. 현재는 기존 배터리 설비가 탄산 리튬에 주로 맞춰져 있지만 시장은 수산화 리튬 수요가 2026년에 탄산 리튬을 앞지를 수 있으며 2030년 수요는 2020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글로벌 리튬 기업들은 수산화 리튬 프로젝트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탄산 리튬은 소형 전기차용 배터리인 LFP 생산에 주력하는 중국 기업이 주요 수요처이며 스마트폰 같은 가전제품 등에도 사용됩니다. 최근 2021년 전체 배터리 중 16.9%였던 LFP 배터리의 비중은 2022년 27.2%로 커지는 등 중국에서는 LFP 배터리의 점유 성장률이 NCM 등 3원계 배터리보다 늘어나고 있어 탄산 리튬 역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2차 전지와 양극재 종류, 그리고 주요 원료인 리튬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 관련 뉴스를 주의 깊게 팔로우업 하셔서 투자 기회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삼성선물에서도 2차 전지주를 투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거래 가능한 선물 상품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 SDI, 에코프로비엠, SK이노베이션,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등입니다. 주식선물 특성상 매수뿐 아니라 매도, 즉 양방향 거래가 가능하므로 이 부분 활용하셔서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유익한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